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이틀 정도 멈춰 있었던 마이그레이션이 다시 재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만드는 시간 기준으로 30분 전쯤에 코어팀의 지갑, GPQQ 지갑에서 GBT 지갑으로 5천만 개의 파이코인이 이동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의미는 GBT 지갑을 통해서 마이그레이션을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신호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분 뒤에 바로 마이그레이션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물론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상당히 빠른 속도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를 해보았을 때 간헐적으로 1분에 1개 이상의 트랜잭션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1분에 1개 이상의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100개에서 200개의 오퍼레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1분에 약 60개 이상의 지갑까지도 생성 가능하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하루 기준 5만 개 이상의 지갑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속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마이그레이션 진행상을 보면서 다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KYC 관련 업데이트도 잠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KYC 관련 코어팀에서 이러한 공지를 오늘 공유를 해 주었는데요. 우리는 KYC 신청 과정 중 데이터를 처리 중입니다 메시지가 끝없이 로딩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문제에 영향을 받은 여러 파이오니어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제 대부분이 제출 버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파이오니어들은 KYC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제출을 완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신청서는 불완전한 상태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을 해 주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주변 파이오니어 분들 중 KYC를 신청하던 중 GI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서 다음 화면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경우가 있다면 매우 좋은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현상을 겪고 있으신 분들은 다시 KYC로 돌아가서 제출을 끝까지 다시 완료할 수 있도록 정보를 서로 공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KYC 버그 수정은 며칠 전 공유해 드렸던 수많은 버그 수정 공지에 이어서 또 다른 업데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만큼 코어팀에서도 이 KYC 시스템이 더 완벽하게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속도를 올리고 있고, 그 현상이 최근 업데이트에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체인몰 소식 잠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홍콩에서 웹 3.0 페스티벌 2024가 다시 개최가 되었습니다. 매년 홍콩에서 개최가 되고 있고요. 상당히 규모가 큰 웹3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 유명 인사들도 참석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올해에도 역시 파이체인 그룹의 CEO죠. 에드윈이 직접 참석을 해서 2년 연속 파이 생태계와 파이체인몰의 비전을 이곳에서 알리게 되었는데요. 이번 2024 같은 경우도 이 참석 인원을 보시면요, 이 캐시우드와 같은 여러 유명 인사가 참여를 해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아시아권에서 주기적으로 열리는 웹 3.0 페스티벌 규모치고는 상당히 큰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 사진에 보이는 인물이 파이체인 그룹의 CEO 에드윈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알리바바 클라우드 부스에서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인데요. 아시다시피 파이체인 그룹과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이미 공식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었고, 현재 개발 중인 이 PCM 지갑뿐만이 아니고요, 파이체인몰 이 그룹에서 개발하는 파이 앱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알리바바 클라우드 측과 기술적인 면에서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비전을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파이 폐쇄형 기간 약 3년 동안 이 파이체인몰 그룹에서는 개별적으로 비즈니스 파트너십이나 이 자체 홍보를 매우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파이체인몰 그룹에서 발표한 새로운 통합형 지갑이죠, PCM 지갑의 중간 업데이트가 영상을 통해 잠시 공유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공식 계정이 아닌 파이체인몰 베트남 로컬 계정에서 이 영상이 공유가 되었습니다. 파이체인몰에서 파이코인을 출금하는 과정에서 이중 보안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고, 매우 빠른 속도로 이 파이코인이 출금이 완료가 되는 영상을 공유를 해 주었습니다. 현재는 출금 기능이 정상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는 파이체인몰에서 판매자들이 파이코인을 출금을 할 때 매우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사용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영상이고, 영상 마지막 부분까지 확인을 해보면 출금 신청 후 바로 파이 블록체인 익스플로어에 접속을 해보았을 때 파이체인몰 메인넷 지갑에서 본인의 개인 지갑으로 파이코인이 출금이 됨을 확인하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현재 파이체인몰에서 일일 최대 출금량은요 100파이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PCM 지갑으로 전환이 되고 나서는 이 출금 목표치가 수정이 되었는데요, 하루에 1000파이까지 출금이 가능하도록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파이체인몰에서 판매자들에게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앞으로 더 편리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아직은 그런 기능이 바로 제공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파이체인몰의 공식 발표를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었을 때 파이체인몰 생태계가 어떻게 더 확장될 수 있을지 좀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 마지막으로는 캔리님의 텔레그램을 통해서 파이 생태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공유해드릴 이야기는 작년 말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파이 커뮤니티에 나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스피커들, 인플루언서들의 대화나 주장을 캔리님이 의역 없이 그대로 공유를 해주셨는데, 이들이 얘기하는 오픈 메인넷의 시기나 관련된 조건에 대한 솔직한 의견들이 공유된 대화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픈 메인넷 출시 기간을 해석하고 예측을 해보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거나 평소 통찰력 또는 내부 정보를 보여주었던 4명의 해외 인플루언서들을 뽑아서 그들의 해석과 말들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이들에 대한 공개 채팅방, 비공개 챗을 모두 모은 것이며 양이 매우 방대하여 대화 내용의 원본들을 따로 첨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워딩 그대로 번역하였으니 믿으셔도 되고요. 또한 가독성을 위해 이들의 대화를 편집하여 각 인물들의 각기 어떻게 말을 하였는지 한 포스팅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워크포스프 공동 창립자로 깊이 있는 인사이트와 내부 정보들을 통해 최근 몇 차례나 코어팀의 행보를 미리 예측했던 아비오돈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요. 2023년 12월 27일에서 28일에 이루어졌던 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오픈 네트워크가 점진적인 접근 방식으로 2024년 중반에서 후반에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파이가 오픈 네트워크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과거부터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1000만에서 1500만 명의 KYC 완료된 파이오니어가 필요하다. 수많은 양질의 파이 앱이 필요하다. 파이 블록체인 노드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및 개방이 필요하다. 코어팀이 내년에 블록체인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면 오픈 네트워크는 확보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KYC의 경우 2024년 파이데이 때까지 1000만 명을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0개의 파이 앱의 경우 오픈 네트워크를 시작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앱이 필요하지 않으며 코어팀은 와일드카드 역할을 할 뿐입니다. 또한 2024년에 오픈 네트워크가 활성되지 않는다면 네트워크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였고요. 또 다른 글로는 만약 코어팀이 2024년에 오픈 네트워크를 출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번 공지를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오픈 네트워크가 2024년 12월이나 2025년 파이데이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는 2024년까지 오픈 네트워크가 출시되지 않으면 파이 네트워크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폐쇄형 상태로 오래 머무를수록 생태계가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도 코어팀이 알고 있습니다. 저도 2024년 파이2데이가 마음에 들지만 저는 충족해야 될 모든 필수 기술 조건들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글을 보자면요. 마이그레이션은 더 빠른 속도로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렇게 설정된 목표는 1년 내내 추가로 검토될 것입니다. 일부는 달성 가능한 목표이지만 폐쇄형 네트워크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도 있고 오픈 네트워크를 추가로 다루는 것도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코어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2024년을 지나면 코어팀이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좌절이 있을 것입니다. 오픈 네트워크도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024년을 목표로 삼았으니 감히 목표를 옮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네트워크의 점진적 개방이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파이노드 소프트웨어는 내년에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갖춘 버전 20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등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받을 것입니다. 폐쇄형 네트워크가 2021년에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2024년에 오픈 네트워크가 보이지 않았다면 2024년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코어팀이 오픈 네트워크에 대해 명확하게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악의 경우 오픈 네트워크는 2024년 12월 또는 2025년 파이데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파이 네트워크 멤버스의 모더레이터인 이반의 말을 응용을 해왔는데요. 이 대화는 작년 12월 말에 이루어진 것이고요. 저는 파이 네트워크가 KYC 마이그레이션 및 유틸리티 앱 생성이 상당한 견인력을 얻을 수 있는 변곡점에 도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바로 코어팀의 위의 조건을 설정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파이 코어팀이 이미 2024년 위에 3가지 조건이 충족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023년 12월 30일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24년 12월 28일에 오픈 메인넷은 어떨까요? 저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이렇게 짧고 굵은 의견을 또 공유를 해주었고 2024년에 오픈 메인넷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픈 메인넷이 반드시 첫날 거래소 상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거래소 상장의 문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2022년과 2023년 오픈 메인넷에 대해 자신있게 예측하던 많은 가짜 소셜미디어 전문가들이 이제는 반대로 2024년 오픈 메인넷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현실은 항상 가짜 소셜미디어 전문가들의 말과 반대일 것이라고요. 다시 말해 그들의 2024년 오픈 메인넷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는 것은 2024년에 오픈 메인넷이 실제 일어날 것이라는 제 확신을 더욱 강화할 뿐입니다. 이 게시물을 스크린샷으로 찍어주시고 2024년 오픈 메인넷이 실제로 실현되면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주세요.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를 과대 포장하던 수많은 가짜 소셜미디어 그 전문가들이 이제 KYC와 마이그레이션 속도가 느리면 프로젝트가 실패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기쁩니다. 가짜 소셜미디어 전문가들이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 암울한 그림을 그릴 때 저는 파이 네트워크가 성공을 향한 가차없는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GOTM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전 메가모더가 있는데요. 커뮤니티에서 가장 영향력을 크게 끼친 인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모더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다시 메가모더 복직을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도 돌고 있는 인물입니다. 어쨌든 이 GOTM은 작년 10월에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픈 메인넷은 2024년 6월 이후 출시가 되는 것은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해롭다라는 그 이유는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저 혼자만 알고 있겠습니다. 즉 파이투데이 때까지는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견을 공유를 해주었고요. 2023년 12월 연말에 한 개발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24년에 오픈 메인넷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앞에 놓인 불가능한 조건들을 고려를 할 때 말이죠. 라고 얘기를 했고요. GOTM은 다른 그룹에서 말했듯이 100개의 앱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회의에서 50개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을 겁니다. 질문에 답하자면 2024년에 가능하겠지만 그 100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멜디는 3년 동안 우리는 8개에서 9개의 실제 앱을 만들었습니다. 메인넷에서 100개 앱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부러 높은 목표를 설정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40개의 앱은 이미 엄청난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GOTM은 100개의 앱은 달성하기에는 엄청난 양인 것 같습니다. 저는 미팅에서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싸웠을 것입니다. 50개 앱으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멜린이 다시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많은 앱이 있는 암호화폐 생태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고유한 진짜 앱들의 카운팅 넘버를 얘기하는 것일 것이고요. 대부분은 복제품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GOTM은 문제는 개척자들이 어떤 앱을 만들기를 원하느냐 이것입니다. 코어팀은 예를 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언젠가는 그 100개의 앱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매우 느슨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모든 앱을 스스로 만들지 않는 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는 100개의 앱이 문제가 아니라 조건 3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건 3이라는 것은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 중 외부 환경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GOTM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제가 했던 예측 2023년 12월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최대한 빨리 오픈 메인넷으로 가고 싶어 한다라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에서 유용한 앱을 만드는데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멜린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KYC가 정말 느리지만 그들이 실행하는 새로운 스크립트가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여기 GOTM은 진정한 자동화 시스템에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그레이션이 완전히 자동화가 되면 KYC는 빠르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스스로에게 일종의 마감일을 정했을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2024년 파이투데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이나 그쯤에 말이죠. 2025년은 아닐 것입니다. 이건 뉴스가 아니라 과거 코어팀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저의 예측입니다. 즉 추측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2024년 2월에 대화 내용을 또 켄리님이 공유를 해주었는데요. 아래에는 코어팀과 이 GOTM이 1대1 메시지를 나누는 내용이 공유가 되었습니다. GOTM이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였고요. 코어팀은 평소와 다름없이 오픈 네트워크를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GOTM은 이 코어팀은 오늘 전까지 메시지에서 저에게 이 오픈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코어팀 멤버는 나에게 항상 폐쇄형 메인넷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왔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코어팀의 사고방식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그 오픈 메인넷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024년 2월 대화로 가보겠습니다. GOTM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나는 2024년 6월 28일 또는 그 이전에 오픈 메인넷을 예측을 합니다. 한 개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개월 안에 600만 개의 지갑을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을 만큼 마이그레이션이 곧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요. GOTM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장애물이지만 저는 제 예측을 고수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켄리님이 대화를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멜딘과는 저도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랫동안 해보았기 때문에 켄리님이 공유해주신 이야기가 100% 실제 있었던 대화 내용이고 여기에 나온 인물들이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는 저도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의 대화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파이가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을 하기 위한 조건들 중 이 파이앱 100개 달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파이앱 100개 달성에 관해서는 많은 파이오니어 분들이 쉽지 않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2024년 파이투데이 때를 기준해서 오픈 메인넷이 되기를 희망하는 이 메가모더, 전 메가모더죠. GOTM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특히 올해 2월경만 하더라도 마이그레이션 속도가 생각보다 너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과연 올해 1000만 개 지갑 도달 가능할까? 저도 계산을 해보면서 조금 초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행히 3월부터 마이그레이션 속도가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2024년 말에는 1000만 개 지갑 도달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더 희망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하루 5만 개 지갑을 돌파하고 나서 조금 더 희망적인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국 지역의 마이그레이션이 아직 제대로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마이그레이션이 이 정도 속도로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2024년 안에 1000만 개 지갑 달성은 매우 긍정적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점점 생각이 좀 바뀌어 가고 있는데요. 대신 아직도 이 오픈 메인넷이 6월 28일 파이투데이 기점으로 가능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계산을 해보고 제 주관적인 기준을 만들어 보자면요. 6월 28일에 1000만 개 지갑 도달하고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확률이 10% 정도가 되면 거의 맥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60% 정도가 12월 연말 정도, 그리고 30% 정도가 내년 정도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확률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GOTM과 같은 전 메가모더인 사람들이 항상 부정적인 멘트를 날리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희망 회로가 섞여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커뮤니티에게 공유해주는 점은 참 힘이 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100개 앱에 관해서도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또한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쩌면 가장 도달하기 쉬운 목표 중 하나가 바로 파이앱 100개 도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멜딘이 얘기를 한 것처럼 실제 파이 생태계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유명한 파이 앱들 카운팅을 해보면 실제 7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맞죠? 하지만 파이코어 팀이 파이의 현재 수를 7개에서 10개라고 발표를 하였다면 정말 이거는 어려운 미션이 될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의견처럼 100개 앱은 불가능한 목표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오픈 메인넷이 되고 파이코인이 현금으로 전환이 될 수 있어야, 즉 파이 앱이 외부 앱들과 연결이 될 수 있어야 100개 앱 도달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코 팀은 이미 작년 말에 40개 앱을 카운팅을 했고 현재는 50개 앱을 카운팅을 했다라는 것은 파이코 팀의 카운팅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카운팅 기준이 완벽하게 다르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정도의 파이 앱들이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파이코 팀에 제출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파악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이코 팀은 우리가 보는 파이 앱들의 수배 또는 수십 배 이상을 접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파이 폐쇄형 메인넷에서 유저들에 의해 사용이 되고 있지 않더라도 파이코어 팀이 만들어 놓은 기준점을 통과하면 카운팅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해커톤 한 번만 개최가 되어도요, 기본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파이 앱이 파이코어 팀에 제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마이그레이션이나 KYC 도달 조건에 비해서 파이 앱의 이 100개 도달 조건은 파이코어 팀이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을 해야 될 때가 되면 언제든지 스탠다드를 낮춰서 더 많은 앱들을 카운팅을 해서 수치를 높여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유연하게 컨트롤이 가능한 조건이 바로 이 파이앱 100개 도달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멜딘과는 다르게 이 앱 100개에는 큰 문제가 오히려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오픈 메인넷 전환을 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들 각자 모두 조금씩 솔루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도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KYC도 점점 버그가 지금 수정이 되고 있고요. 파이 앱들도 지금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이죠. 외부 시장과의 이 분위기를 파악을 해보았을 때도 현재는 이 크립토 시장이 강세장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우리도 한번 기대를 가지고 오픈 메인넷 전환 한번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평소에 우리가 잘 보지 못했고 듣지 못할 개발진들이나 메가모더 간의 대화를 공유해주신 캔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참고로 캔리님의 텔레그램 주소 링크는 제 영상 게시판에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